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두남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한림대 커뮤니티 교육원에서 새로 개설하게 된 미디어 교육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의 이해, 그리고 미디어 교육사의 이해, 강의 목표와 내용 진행 방식 등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리터러시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이라고 해석이 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소통할 수 있는,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전국 연합회, 미국의 연합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종류의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합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필수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디어 교육은 수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는 읽기와 쓰기로 출발을 해가지고 비판적 이해, 그리고 창의적 활용, 나아가 사회적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범위는 미디어의 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신문과 관성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 OTT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컨텐츠 서비스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최근에 디지털 미디어 확산, 그리고 소셜 미디어 중심 사회의 전환은 지식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가짜 뉴스와 사이버 폭력,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과 병리 현상 등 다양한 역기능을 동반해 왔고요. 나아가서 그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에 따른 지식 정보 격차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발의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저널리즘과 사회적 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OTT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가짜 질서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 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DQ 월드넷에서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IQ와 비슷하게 디지털 코션트, DQ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이용 시간 조절 능력이라든가 온라인 사생활 관리 능력, 그리고 정보 선별 능력,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관리가 될 텐데요. 디지털 발자국 관리 능력, 그리고 디지털 공감 능력, 사이버 보안 능력, 사이버 폭력 대처 능력 등을 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언론재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미디어 미디어에 대한 접근 교육, 비판적 분별적 미디어 이용 교육, 그리고 생산적 미디어 활용 교육, 책임 있고 안전한 미디어 향유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다양한 부처의 그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들에게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설립된 한국언론재단의 경우 종이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활용한 교육, NIE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2019년에 종합적 미디어 교육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미디어 교육원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설립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경우 2022년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2개 대도시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활용해서 미디어 교육과 영상 제작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 교육 관련 정부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정보 교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특히 미래의 인간상 구현을 위한 6가지 핵심 역량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포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는 2020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략 과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확대, 그리고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그리고 배려와 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이라는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프라 확대 부분을 보면 그게 언론재단의 미디어 교육은 기능 강화,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전국 확대, 학교 미디어 교육센터 신설, 온라인 미디어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20년 8월에 미디어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이 된 바 있는데요. 입법 제안 이유를 보게 되면 언급된 그 배경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의 활성화 및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 논의 또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최근 상황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2년 말에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미디어 교육사의 직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기획, 실행, 분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사업 목적은 자격 제도를 통한 미디어 교육 강사의 강의 역량 향상 및 교육 품질 제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 교육을 지원해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다는 것입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2급 자격 시험을 22년 말에 첫 번째로 실시를 해가지고 총 206명이 합격을 했고요. 1급 자격증 시험은 23년 5월과 6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교육사의 그 시험을 보면 시험 내용을 보게 되면 2급의 경우를 보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이 되고요. 필기 시험은 그 언론재단이 만든 미디어 교육사라는 제목의 교재가 있고요. 거기에 3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필기 시험 120문제를 보게 되고요. 실기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응시 자격은 다음에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전문 대학이나 대학 졸업 예정자, 그리고 미디어 교육 분야 실무 경력 합산 2년 이상인 자, 미디어 교육 분야 강의 경력이 응시일 기준 직전 2개년간 총 50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실기시험 또한 70점 이상인데 필기는 세 과목의 전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40점 이하가 하나라도 나오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이 가져올 기회를 살펴보면 우선 언론재단 미디어 교육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육, 그다음 평생교육원 등에서 미디어 교육사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언론재단은 미디어 교육사 파견 대상 학교를 22년 500개에서 24년 900개 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강 추천 대상은 미디어 교육사이기 때문에 미디어 전공자 또는 교육학 전공자가 좋고요.
미디어 기업 종사자, 기자나 PD, 광고 홍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본업을 미디어 교육용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공동도서관 사서나 프리랜서 작가, 경력 중단 주부 등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예정자 중에서 향후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관리 또는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론재단은 특히 동자격증 보유자에게 신입사원 선발 시험에서 가산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재단이 22년 말 1회 시험에서 총 271명의 응시를 하고 206명이 합격이 되는데요. 합격률이 약 80%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았죠. 어쩌면 시험에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언론재단 담당자에 따르면 2023년과 24년까지는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서 비교적 높은 합격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고요. 한편 언론재단이 총 120명 규모의 기존 미디어 교육 강사 풀을 2024년부터 전원 2급 이상으로 그리고 2027년부터 전원 1급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발 규모가 줄어들어서 합격률 또한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언론재단은 도입 이후 제도 도입 3년 후부터 즉 25년부터겠죠. 민간 자격증 제도를 국가 자격증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된다면 자격증 획득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2급 자격증은 이 미디어 교육과 연관된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자격증, 어떤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격증 시험 도입 초기에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디어 교육 관련 전문가 자격증 제도가 이제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2016년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미디어 교육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요. 2019년까지 자체 연수교육 60시간 필기 시험을 통해서 총 140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편 언론재단이 작년 1회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신규 인력을 대거 충원함에 따라 시청자 미디어 재단 또한 중단했던 미디어 교육 지도사 선발 시험을 2023년에 부활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올해 2, 3월 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현재 언론재단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각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실현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강의 목표와 내용,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본 강의는 수강생들의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 획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를 위해 언론재단이 발간한 교재 내용과 시험 구성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1학기 강의에서는 교재의 주요 내용 중 이론과 실습에 대한 그 해설 중심의 기초과정,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2학기 강의에서는 시험 준비를 위한 심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2학기 부분이 여름 학기로 운영돼야 되는 이유는 작년에는 1회 시험이 11월 말에 진행된 반면 올해 2회 시험은 10월 초나 초중반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춘천의 지역에 참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온라인 강의도 가능합니다. 강의 내용에서 이제 그 시험 과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이 되고요. 교재는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그리고 미디어 교육 방법 사례로 이제 3개 챕터로 되어지는데 각각 약 200페이지씩 총 600페이지가 되고요. 실기 시험은 수업 계획안 개별 사례 분석을 연습을 해가지고 작성하는 방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언론재단의 포밋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제별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최소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가까이를 보셔야 되는데 양이 상당히 방대한 편입니다. 챕터별 서술 방식을 보게 되면 어, 이 세 가지 챕터를 발췌해 보았는데 키워드 설계가 있고요. 개요가 나오고 학습 목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보이고요. 다만 양이 많아가지고 익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지도한 사례를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대상은 중학교 학생이고요. 주제는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소재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통해 본 장애인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관련 교과 단원이 있고 차시가 있고 역량, 그 성취 기준, 리터러시 관련 요소, 수업의 개요, 활용한 미디어 자료, 그다음에 이제 차시별 수업 지도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나눠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또 그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평가 활동, 무슨 평가 요소를 적용해서 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여러 개들을 그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 이슈 주제가 보통 사회적 이슈 중에 유튜브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기후 위기, 메타버스, 가짜뉴스, 탄소 중립,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실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지도안의 흐름을 보면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그리고 학습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도입부, 전개부, 정리하기 이런 게 나오고 평가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지도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 1학기를 15주로 구성을 했고 파트 1, 파트 2, 그리고 중간 평가, 파트 3와 파트 4에 관한 학습과 해설을 곁들인 학습을 진행하고 모의고사도 보게 되겠습니다. 예, 내용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간략히 저의 소개를 하게 되면 저는 이름은 정두남이고 언론학 박사이며 작년 시험을 봐서 합격한 미디어 교육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MBC에서 한 3년 일을 했고 20년간 코바코 연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은 미디어 산업과 법제, 융합정책, 그리고 미디어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